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 겉모습까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지내줬으면 좋겠어. 딴 것들은 한 거의 1년 사이에 미친 듯이 올랐는데 급평형만 안 올랐어요. 그래서 라인님이 그래서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무지랭이 4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이런 사연도 받아주시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작년에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양육권을 너무 원해서 그 부분으로 1년 정도 갈등과 법적 조정을 이어오다가 결국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활 환경이나 경제력이 아빠 쪽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현재 양육권은 아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아이와 멀지 않은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얻어 혼자 살며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모두 짐작하실 테고 저 같은 상황의 부모님들은 200% 공감을 하시겠지만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고 매일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아이에게 역시 피할 수 없는 그리움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슬프고 짠한 일입니다. 더구나 커가는 딸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은 더더구나 아리답니다. 저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와 또 경제적 이유로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서러운 마음까지 들어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네요. 그래도 악착같이 돈 벌고 모아서 언젠가는 내가 아이를 데려와 키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그리워하고 아이와 통화를 녹음해서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며 잠이 들곤 합니다. 현재 12살인 우리 아이도 엄마랑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 요구에는 꿈쩍 않던 아이 아빠도 아이가 요구하니 중학생이 되면 엄마한테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춘기여서 엄마가 챙길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1년 동안에는 그동안 그 만신창이었던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느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저는 반드시 제 일에서도 성공하고 아이와 같이 살 그 어엿한 집을 장만해 두고 아이를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 방법을 찾다가 한 달 전쯤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월부 채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너나이님이 쓰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해 쉽게 풀어서 알려주신 첫 번째 챕터를 읽으며 저는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정말 무지하게 살아온 지난 30대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조차도 쉬워 보이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마련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대출은 또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은지, 어떤 집을 또 어떻게 사야 망하지 않고 아이와 살아갈 수 있을지, 부동산 무지랭이가 보기에는 어떤 집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를 않더라고요. 저의 자산은 전셋값 1억 5천에 예금 1,000만 원이 있고요. 은행 직원의 권유로 만든 청약통장은 2016년에 만들어서 24회차로 맞추어서 640만 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부천이지만 프리랜서 직종이라서 직장 위치는 자유로운 편이고요. 세후소득은 월 320만 원 정도이며 대출은 없고 고정지출은 150만 원에 생활비는 5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거주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아무래도 딸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이면 좋겠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라 억 단위의 전 재산을 한 곳에 써야 하는 것이라 덜컥 결정을 하기에는 무섭기도 한 마음에 더욱더 어렵기만 하네요.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부터는 부동산 어플을 보느라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있습니다. 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네, 저희 딸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제가 사연을 읽고 아까 연습할 때 나만 쓰지 마.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왜냐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제 여자애들은 또 사춘기가 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더 예민하고 또 이제
신체적으로도 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로서 좀 챙겨야 줄 게 맞아요. 상당히 많거든요. 아빠들이 좀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생각하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 딸을 챙겨주지 못하고 또 딸은 또 그 엄마의 빈자리를 또 얼마나 또 크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집을 마련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지금 자산 같은 경우는 전세값 1억 5천에 1,000만 원, 지금 1억 7천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청약 통장이 640만 원 정도 있으시고, 지금 세후 소득은 320만 원, 그리고 고정 지출은 이제 150만 원에 생활비 50만 원. 50만 원으로 거의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2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고, 한 120 정도는 지금 저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좀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데, 네, 어떤 집을 먼저 노마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지금 노나님 너무 네. 울고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이분께 처음 추천드리고 싶은 단지는 부천 중동에 있는 단지예요. 이분이 지금 보면은 자산이 지금 아까 말한 청약통장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약 1억 7천 정도 되고 네. 세후 320만 원 정도 네. 받으시고 지출 150만 원 쓰시니까 대출 한 2억 정도 받으면 원리금 상환하고 하면은 한 90만 원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대출 2억 정도 받으시면은. 네. 그래서 매수 가능한 금액을 한 3.6억 정도로 받고,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방이 따로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방 맞아요. 2개짜리 네. 아파트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사연을 좀 보면서 아까 나인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른 분을 원래 봤다가 이분 사연을 다시 보면서 이분은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나인님이랑 부랴부랴 사실은 또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원금 보전이 거의 가능하면서 그래도 수익이 그래도 5천만 원이나 그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 그런 단지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본 단지는 부천에 이제 연화마을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대원 아파트라는 단지고, 여기가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러네요.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에 지금 21평짜리가 있어요. 21평짜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방 두 개짜리 구조, 이렇게 거실 겸 방 구조 있고, 방 두 개짜리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아이랑 같이 쓰기에는 그래도 저도 예전에 신혼 때 이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나쁘지 않고, 여기 지역을 보면은 이쪽 지역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네네, 다 그러네요. 있고, 여기 근처에가 사실은 여기에 새 아파트들, 위브더 이제 스테이트 새 아파트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번화가고 살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신준동역 이용해서 가기에도 편하고, 밑에 공원도 있고, 여자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 좀 큰 곳에서 깔끔하게 키우는 게 나을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저는 사실은 좀 이 단지를 좀 추천드렸고, 여기 지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좀 네네.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찾은 물건은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건데 삼산 미래타운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지금 역에선 좀 멀어요. 역에서 좀 먼데, 아까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부천 같은 경우가 바로 이쪽에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아마 지금 다니는 회사나 다니시기도 편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1, 2, 3, 4단지가 있는데 저는 3단지를 추천해드리는데 사실은 뭐 뿐만 아니라 다 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돌아보셔도 다 여기서가 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 금액도 이제 괜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21평에서 24평까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천해드리고, 매매가는 보면은 이제 3억 5천 정도 돼요. 오, 3억 5천 정도 돼서 금액대는 오. 얼추 맞은 네네. 가격이고,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단지를 추천해드려요. 여기도 가격 좋은데요? 네, 네. 가격도 좋고, 사실은 이 수도권에 지금 24평인데 네. 이런 가격이 많지가 오. 않아요. 여기도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근이 있고. 택지예요. 택지이고. 택지에. 가서 보면 깔끔해요. 깔끔하고. 지도로만 봐도 딱 느껴지네요. 네, 깔끔하고 또 내려가면 뭐 탄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갈만 탄천도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큰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하철역 인근에 보면 상가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연식도 그래도 2000년도 이후에 지어져 가지고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음. 네, 거주하기 아까 거기보다 좀 깔끔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종부세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실거주 관점에서는 사실 또 괜찮기 때문에 만약 괜찮으면은 이 방송 보고 계시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임장 가셔가지고 좀 이 두 군데를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이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추천하는 단지는 이렇습니다. 부천 중동의 신준동의 역세권에 연화대원 21평 여기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지금 일단 매매 가격은 3억 5천 정도 네, 맞습니다. 예산을 잡으셨고 실거래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평은 삼산 미래타운 3단지 여기도 택지이고 3억 5천 정도 되고 여기는 좀 평수가 24평으로 네, 맞습니다. 방 3개가 있어서 좀 더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에는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변에 네, 있고 맞습니다. 택지라서 또 역세권이기도 해서 오히려 또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 가격도 네. 정말 괜찮네요. 네. 네. 너나이님은 어디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도 예산은 비슷해요. 너바님하고. 왜냐면 그리고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네네. 싶은데 뭐냐면 많이 주세요. 팁. 그 지금 320을 버시는데 월 지출이 지금 200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또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사주시고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빼면은 매달 저축이 지금 100만 원 좀 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 생각에 원리금 상환이 70만 원 넘어가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 좀 되게 빠듯해지는 느낌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집값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힘드니까 너무 진짜 대출 잘 하셔야 되고 동시에 소득을 좀 높이는 것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중요해요. 320에서 단돈 뭐 30만원, 40만원이라도 일이나 이런 거, 아까 프리랜서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디딤돌 대출이 돼요. 우리 나로부터님은 디딤돌이 돼. 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되는데, 디딤돌 대출의 장점이 뭐냐면, LTV가 7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5억이 넘는 집을 사면 안 돼. 근데 어차피 지금 예산상 어렵죠. 5억이 넘는 집이 네, 어렵기 네, 때문에 맞아요. 5억이 안 되는 집을 살 때 내가 70%를 저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용 같은 걸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동시에 40년짜리 대출을 쓰세요. 음. 그러니까 만기가 30년이 아니라 40년짜리. 그러면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럼 뭐 3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빚 갚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채가 녹아요. 지금 내가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갚는 거랑 20년 뒤에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갚는 건 완전 게임이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늘려서 디딤돌 대출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니까 한 70만원이 안 돼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대출 받을 때? 2억 대출 받을 때. 2억.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1억 6천에 2억을 얹으면 저도 3억 6천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네. 지도 볼게요. 단지. 제가 했던 데가 저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의 범박동이라고 있어요. 일단 여기를 좀 감이 잡히시게 좀 설명을? 물러나서 이렇게 한번 네.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이제 너바나님 말씀하셨던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신도시 부천은 이제 수도권에서 놓고 봤을 때 여의도가 여기 있고요. 서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부평구, 부평구, 네. 인천 부평이고요. 여기 가운데 요 길이 있어요. 크게 도로가 있죠. 요게 이제 백번국도. 네,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를 기준으로 서울에 가까운 쪽이 부천, 그리고 서울에서 하나 더 먼 게 부평 이렇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신도시가 있죠. 그게 이 위에 7호선하고 2호선 사이에 이 신도시가 있어요. 여기 중동, 여기 이렇게 상동, 여기 중동, 상동이 신도시고, 너바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데가 여기 신중동역 아래쪽에 사실 여기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 새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가 랜드마크였어요. 그 왜 영화 트랜스포머 보면은 막 로봇 변신하기 전에 그런 트럭 같이 생겼거든. 되게 멋있게.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구축 아파트들의 특징이 평수가 대부분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바나님이 말씀해주신 단지가 이제 평수가 좀 작은 평수가 있다. 주변 환경이 좋겠네요. 환경이 좋아.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바나님 말씀해주신 단지도 진짜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범박동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1호선 라인보다 남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리고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은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긴 대중교통이 없어요. 이 서해선 빼고. 그 이 중에 범박 힐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힐스테이트죠? 2004년도에 지은 아파트예요. 오. 그리고 여기는 평형이 다양한 평형이 있는데요. 여기 10평대도 있어요. 이 5구제곱이면은 18평, 18평이죠. 19평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구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18평, 19평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매매가가 지금 3억 5천만 원 정도 입주되는 물건이에요. 그 층도 괜찮죠? 25층, 21층 이게 3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거 제가 전화해봤어요. 네, 제가 전화해봤는데 11월 입주가 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7월이니까 우리 나로부터님이 입주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싼 매물이 있거든요. 세금 끼어 있는데 이게 월세 2천에 들어있어. 월세 보증금 2천에. 그러니까 3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싼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근데 3억 5천도 저는 상당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신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학군이 좋아요, 여기가.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 요 바로 다 안에 들어가면 일신초가 있고요. 일신중이 중학교.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 구하실 때도 이게 팁으로 쓰실 수 있는 건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주변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아파트는 부천의 신도시보다 10년 이상 늦게 지어진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15년, 1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원가랑 학군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학업 성취도 같은 것도 상당히 높아요. 일신중학교가 일신중학교 유명한 학교예요, 부천에서. 다만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 좀 애매해. 부천 분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부천여고 같은데요, 여학생들은. 근데 그때는 이제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쪽 학군을 쓰시면 중학교까지는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 국민은행 이런 거 있죠. 여기가 학원가예요. 그 유해 환경이 없어요, 여기.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일루미스테이트 요거 지금 23년 2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옥길지구입니다. 옥길지구인데 여기가 신도시처럼 구성한 택지예요. 여기 이마트도 있고 이쪽이 지금 보시면 이 녹지가 많죠. 그래서 아이하고 여기서 버스 타고 한 2정거장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또 상권 깨끗한 새 상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가주택에 카페 같은 것도 많고 예쁜 카페.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을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인데 지금 부천의 중동, 상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의 10평대 가격이 3억 중후반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 얘랑 지금 걔랑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같아본 적이 없어요. 얘보다 못했던 애가 가격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기가. 못했던 거예요? 중동애가 얘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원래 1억씩 차이 났어. 7천만 원, 8천만 원씩. 그럴 때가 갈아타기에 또 너무 좋은 시기인 좋은 거죠. 시기라고 예, 예. 그 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방송 나로부터님 보시면은 어디든 좋아요. 근데 꼭 좀 마음 먹었을 때 그리고 제가 대출도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 디딤돌 다 되고 다 되니까 이런데 빨리 가보시고 대지만 하시는 건 어떨까. 전 여기가 지금 좀 싸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범박동이 되게 저도 가서 임장을 했는데 아이들도 되게 착각 그 있잖아요. 학군이 좋은 지역에 그 특징이 네, 있어요. 학생들만 있는데. 학생들이 되게 네. 가방 메고 학원 가고 막 되게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그 느낌이 상당히 저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 지역이라서 네. 기억이 나는데 혹시 노바나님 더 이야기하실? 저기가 난이 말씀하신 데가 사실 힐스테이트 대단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종전에 또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원래 중상동보다. 그러다 보니까 중상동보다 큰 택지구는 아니지만 좀 10년 정도 뒤에 새 아파트의 큰 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고 나인님이 추천하신 물건 그 평형 하나만 가격이 안 올랐어요. 네. 딴 것들은 한 거의 1년 사이에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 평형만 안 올랐어요. 그래서 나인님이 그래서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말씀 못 드린 게 그 사실 나인님이 말씀하신 뭐 아까 말한 디딤돌 대출이 되시면 큰 상관이 없고 만약에 대부분 프리랜서분들이 회사에서 너 내가 프리랜서 돈 줄게 대신에 이거 세금 신고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아요. 아직도 이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가지고 난 소득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사실은 원래 원천징수를 떼야 되거든요. 네, 그럼 대출 원천징수 말고 사업자 소득증빙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떼고 거기에 60%를 줘요. 근데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그건 소득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소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LTV DTI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가급적인 프리랜서분들은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금 신고된 금액에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야. 한 60% 정도 돼요. 60%. 그리고 만약에 난 프리랜서인데 지금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면은 카드를 쓰세요. 아,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를 쓰셔야 돼요. 소득증빙을 하는 거죠. 저는 신용카드를 무조건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본사에서 부자들 무조건 자르라고 처음에 자르라고 얘기하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쓰셔야 돼요. 네, 다만 한도를 좀 약간 정해놓고 이게 쓰시는 게 좀 좋고,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이런 그런 증빙이 돼요. 네, 나중에 소득 증빙이 되기 때문에 조금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은행에 가서 미리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부사장님한테 그 은행 소개해달라고 하면 명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출 상담사랑 대출 상담사랑 이제 해보면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자석까지만 안 쓰면 대충 금액만 알아보는 거는 사실은 본인 신용도 조회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낫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집 살려고 딱 맘먹었는데 또 안 된 경우도 있어. 맞아요. 그럼 얼마나 또 속상하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프리랜서 분이면 좀 챙겨주시기 좋다라고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디딤돌 대출 나오는지 뭐 확인도 해보고. 디딤돌은 돼요. 디딤돌은 되는데 디딤돌 장점이 뭐냐면 DSR을 안 봐요. 디딤돌은. 그러니까 진짜 디딤돌 되는지만 확인해보시고 오케이 나오는구나 하면은 바로 가시면 돼요. LTV도 70%까지니까 괜히 신용대출 이런 거 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너만이 말씀하신 거 그거랑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확인 꼭 해보시고 은행 가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 다 가보시고 또 이제 가까운 지역이니까 같은 네. 부천이고 부평이어도 부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하루 안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 집 마련 정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하셔서 움직이셔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우리 사연자분께 투자로는 아니에요. 네. 투자로는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투자할 때 너무 많잖아, 솔직히. 네, 솔직히 투자할 때 많아요. 아까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부동산하고 오전에 범박동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연화마을하고 미래타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너무나 그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전화까지 양쪽 전화까지 해보시고 알아보신 부분이라서 꼭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 꿈꾸시는 따님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나님 더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냥 딸을 키우니까 나도 아까 이거는 좀 너바나님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가장 인생에서 힘든 경험이 이혼하고 실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되게 너무 힘들고 힘든 부분인데, 근데 그 책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 사연 주신 분이 그때가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좋은 일 가득하실 거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 겉모습까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지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자식이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또 지금 따님하고 관계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딸이 이제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아빠도 이제 그 이야기, 그걸 또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원래 이러냐? 네, 지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또 이제 또 같은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각각의 또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또 집을 알아볼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연자분 화이팅입니다. 네,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